쥬라기 공원과 쥬라기 월드 시리즈를 대표할 수 있는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와도 견줄 수 있는 분량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공룡은 당연히 누가 봐도 벨로시랩터일 것입니다. 쥬라기 공원 시리즈에서는 거의 악역에 가까운 존재감으로 주인공 일행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는 공룡이었지만, 쥬라기 월드 시리즈에선 기존의 이러한 것들을 뒤집고 오웬의 손에 자라온 충경과도 같은 듬직한 공룡으로 바뀌었죠. 마치 한 마리 키우고 싶을 정도로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쥬라기 시리즈에 등장한 벨로시랩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벨로시랩터는 쥬라기 공원 1편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공룡입니다. 그것도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공룡의 위협에 대한 복선을 깔아놓은 듯한 장면으로요. 우리 안에 랩터를 옮기는 작업 중이던 인부 한 명을 급작스럽게 물어 죽이게 되는데, 여기서 건장한 성인 남자 여러 명이 달려들어 이를 막아보려고 해도 랩터 한 마리의 완력을 이기지 못하며 그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자이자 공원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멀두는 랩터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만큼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역대 어떠한 맹수들보다 영리하고 빠르며 강력한 힘 또한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니스 네드리의 배신으로 공원 시스템을 재부팅하던 도중 벨로시랩터가 우리에서 탈출하며 사태는 심각해지고, 엘리 세틀러 박사를 변전소로 보내고 혼자서 랩터를 사냥하려는 로버트 멀두는 오히려 역으로 랩터 무리의 함정에 빠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수많은 맹수와 만나본 로버트 멀둔을 상대로 오히려 함정이라는 계략을 세워 그를 처리하는 데 성공한 랩터들이 얼마나 지능이 좋은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 세틀러 박사가 변전소에 랩터 한 마리를 가두었다고 하지만 당연하게도 문을 열 수 있는 지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며, 때문에 머피 남매가 숨어있는 주방문을 열고 또 한 번 사냥을 나서죠. 다만 아무리 지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반사체에 비친 렉스를 진짜인 줄 알고 들이받는 모습이나 냉동고 바닥이 미끄러워 자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느정도 허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최종적으로는 앨런 그랜트 박사 일행을 포위하는 데 성공하며 마지막 사냥을 시도하려는 순간 티라노사우루스 렉시의 난입으로 결국 렉시 vs 랩터 무리의 싸움으로 번지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랩터 한 마리가 최후의 발악으로 목덜미를 공격하긴 하나 곧바로 렉시에게 물리고는 공룡뼈 화석에 던져져 처박혀버립니다. 아마도 쥬라기 월드에 등장한 렉시의 목덜미 부분의 흉터 자국은 쥬라기 공원 1편의 랩터와의 전투에서 발생한 상처의 흔적으로 보이네요. 쥬라기 공원 2 잃어버린 세계에서는 작중 배경이 이슬라 소로나로 옮겨지며 1편보다 더욱 많은 벨로시랩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1편의 그 영리하고 강력했던 랩터의 모습과는 달리 2편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죠. 예를 들면 유리나 문 같은 방해물에 가로막혀도 단순히 무조건 돌진한다는 점과, 심지어 체조 동작을 응용한 어린아이의 발차기에 끔살당하는 모습, 그리고 추격 도중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어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서로 싸우기까지. 아쉽게도 쥬라기 공원 2 잃어버린 세계의 랩터들은 1편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며 매우 짧은 분량으로 쓸쓸하게 퇴장합니다. 쥬라기 공원 3에서는 기존의 랩터와는 조금 다른 종이 등장하는데요. 사실상 1편과 2편에 등장한 랩터는 정확히 말하면 벨로시랩터 안티로프스 누블라렌시스라는 종이고요. 3편에 등장한 개체는 벨로시랩터 안티로프스 소르나엔시스라는 종입니다. 사실 1편과 2편에 등장한 랩터가 너무나 공격적이고 사나워서 공원 내에서 사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비밀리에 비교적 온순하고 안정적인 개량종을 만들게 된 것이죠. 특히 가장 큰 특징인 수컷의 외형적인 변화로 머리 위에 털 몇 가닥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개량종을 생산하면서 그동안 고생해왔던 머머리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탈모 치료까지. 3편의 랩터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더욱더 높아진 지능, 그리고 조직적 특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행사 우데스키를 미끼로 삼아 나무 위로 올라간 커비 부부를 사냥하려고 하는 장면과 그랜트 박사를 포위한 뒤 곧장 달려드는 것이 아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움직이려는 모습으로 이러한 개선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후반부 다시 한번 랩터 무리와 맞닥뜨린 그랜트 박사 일행은 바닥에 조아리며 훔친 알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그랜트 박사는 랩터의 발성기관 모형을 불며 의사소통을 시도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한 랩터들이 우왕좌왕하는 도중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려오며 우두머리 랩터의 통제하에 신속히 자리를 뜹니다. 아무래도 무리 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 부분이 월등히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쥬라기 월드 시리즈에 등장한 벨로시랩터입니다. 사실상 전작의 랩터들이 거의 악역 포지션이었다면 이번 작품부터는 주인공 일행을 서포터해주는 선한 역할의 위치로 등장하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젠사의 실패한 공룡 테마파크 사업을 부활시킨 마스라니사는 마침내 쥬라기 월드를 개장하게 되고, 이때 탄생하게 된 벨로시랩터의 경우 사육사 오웬의 손에 길러지며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랩터 무리의 일종의 규칙 같은 것들을 발견하죠. 결국 랩터의 습성상 강자인 우두머리를 선별해 명령에 따르며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랩터 우리에 사람이 떨어졌을 때 오웬의 통제로 인명피해를 막은 것과 인도미누스 렉스를 포획하려고 오웬의 지휘에 따르는 랩터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사람과 교감이 가능한 새로운 랩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미누스 렉스와의 결전으로 나머지 랩터들은 죽어버리고, 다행히도 렉시와 협공을 벌인 블루만이 살아남은 유일한 개체가 되죠. 그리고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서 이슬라 누블라의 화산 폭발로부터 블루를 구출하기 위해 섬으로 간 오웬 일행은 일라이의 계략에 배신당하며 블루가 사고로 총상을 입게 되는데요. 때문에 블루를 살리기 위해 비슷한 수강류인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를 수혈받습니다. 이게 뭔가 다음 작품에 떡밥을 남겨놓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작의 메인 빌런인 인도 랩터와 결전을 벌인 오웬 일행을 도와 최후의 순간 몸을 날려 지붕 아래로 추락해 인도 랩터는 생을 마감하고 로그드 저택에서 풀려난 모든 공룡처럼 오웬과의 작별 인사를 한 뒤 블루는 어디론가 떠나버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쥬라기 시리즈에 등장한 다양한 벨로시랩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대본을 작성하는 도중 최근 전세계가 코로나로 비상사태에 돌입했죠. 그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으로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촬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개봉 예정이었던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불가피하게 개봉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몰려오네요. 물론 지금은 이 사태를 빠르게 처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제발 부디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